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서툴까? 왜 남들처럼 멋지게 못 살까? 은퇴하고 나면 인생이 한결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일이 불안하고 허전하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친구들은 재취업도 하고 손주들 자랑도 하는데 나는 그저 멈춰 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더 초조해지고 더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하지만요, 김유영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헐렁하면 어떠냐. 서툰 인생길, 익숙해질 그날까지 묵묵히 뚜벅뚜벅 부지런히 가보자. 멋지고 아름다운 나의 삶과 인생을 위해. 맞아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리듬대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한 60대 남성이 작은 우쿨렐레 하나로 삶의 새로운 리듬을 찾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멈춰 선 것 같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다시 걸어갈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잠깐 1초 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걸어갈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85이 된 길수 씨입니다. 길수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인문학 책을 읽고 집안을 정돈하고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회사에서 30년간 품질관리 부장으로 일했던 그에게 완벽함이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어느 날 길수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김유영 작가의 에세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만났어요. 조금 헐렁하면 어떠냐.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길수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길수 씨는 생각했어요.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을까? 그 젊은 시절, 직장에서의 업무 습관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그를 어떤 틀에 맞추려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 우리는 길수 씨와 함께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할 여행의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버릇. 길수 씨는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납니다. 그런데 매번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우리 큰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 내 손주는 벌써 영어 단어를 200개나 외웠다고. 친구들의 자랑 이야기가 끝나면 길수 씨는 움츠러들곤 했어요. 자신의 아들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손주는 이제 걸음마를 겨우 뗐는데 말이죠. 집에 돌아온 길수 씨는 아내에게 푸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내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당신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다음 날 길수 씨는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의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백해무익하죠. 남의 인생은 겉모습만 보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조언을 해주었어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잘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아주 간단한 것도 괜찮으니 하나씩 기록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며 지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는 우리 함께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길수 씨는 40대 초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차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 일했지만 6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때의 실패가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실패에서 배운 게 참 많았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 돈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성실히 일한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고요. 뭔가를 시도해서 실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실패한 상태에서 더 악화시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대 이후에야 비로소 진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툴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도, 작품 사진을 시작하는 것도 모두 서툰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제 친구는 2년 전에 86이었는데 영상 편집을 배워 지금은 아주 능숙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배워도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가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멋진 일이니까요. 길수 씨의 친구 영호 씨는 퇴직 후 바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제법 성공했어요. 주식 투자도 잘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곤 했죠. 길수 씨는 그런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왜 결정도 못 내리고 우물쭈물 할까?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영호 씨와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요. 길수 씨는 신중하고 차근차근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는 적었지만 속도는 느렸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빨리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인생 후반전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부터 길수 씨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거였어요. 아침에 30분 산책한 것, 아내를 도와 저녁 준비를 하는 것, 손주에게 카톡 보내는 것 등 작은 것들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성취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내 속도로 걷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걸음이니까요. 길수 씨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라고 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달려온 길수 씨에게 쉼은 낯선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며칠 지나니 몸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충분히 쉰 후 길수 씨는 다시 조심스럽게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집 앞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요. 첫날은 10분도 못 걸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과 마음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뭔가에 지쳐서 멈춰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고 나면 다시 걸을 준비를 해보세요.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말이에요. 아침이 되어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습한 공기가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에어컨을 켜둔 채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다시 잠을 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산책하고 와야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침 샌드위치를 따뜻하게 구워 파는 가게에 들러 포장해 와야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퇴직 후 처음 맞이한 시간은 그야말로 낯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무겁게 다가왔죠. 남들처럼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고 친구들이 재취업이나 투자를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만 할 뿐 소파에 뒹굴면서 하루를 허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나니 몸도 마음도 더 무거워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맞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겨우 20분을 걷는 건데도 무릎이 욱신거렸고 발목도 뻐근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걷고 나면 머릿속이 한결 맑아졌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길가에서 활짝 핀 들국화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엔 무심코코 지나치던 풍경이었는데 그날따라 꽃잎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걷기가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실감이 듭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이 걷기와 같다는 걸요. 남들보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멈춰서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빨리 달려서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속도를 늦추고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앞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만의 작은 위로와 평화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나답게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걷겠다. 이 다짐이 저를 다시 하루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느린 발걸음이 모여 나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줄 거라 믿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퇴직하고 가장 힘든 게 뭐였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엔 출근 준비로 허둥지둥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흘렀는데 이제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뉴스, 드라마, 스마트폰 아무리 시간을 때워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라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를 지나가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소리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맑고 경쾌한 우쿨렐레 소리였습니다. 작은 기타 같은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고 평화롭던지 발걸음이 절로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그 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우쿨렐레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 날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악기를 배우겠다고 앉아 있으니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왠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데 선생님이 첫 음을 가르쳐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물론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코드 하나 잡는데도 한참이 걸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아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악기와 씨름하며 내 안의 조급함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도 혼자 앉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중 제가 연습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소리가 좀 그럴듯한데 듣기 좋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이제는 매일 아침 우쿨렐레를 꺼내 몇 곡을 연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음악을 하며 느낀 건 단순합니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것. 그저 내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즐기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가 너무 길고 마음이 허전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작은 취미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습니다. 꼭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작은 우쿨렐레 소리가 내 인생 후반전의 리듬이 될 거야. 서툴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이 소리가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넓히는 새로운 인연.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혼자 연습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수업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열리더군요. 특히 나와 비슷한 또래인 박선자 씨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우쿨렐레를 배우는 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거였는데 점점 삶의 활력이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길수 씨, 저도 처음엔 여기 오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도 괜히 따뜻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엔 몇몇이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끔은 젊은 시절의 추억까지. 참 이상하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마치 오래전 친구처럼 허물없이 웃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작은 발표회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배운 곡 몇 개만 같이 연주해 보는 겁니다. 그 말에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한다고? 아직도 코드 바꾸는 게 서툰데. 하지만 옆자리에서 선자 씨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길수 씨, 우리 같이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발표회 준비는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함께 모여 연습하는 시간이 마치 동아리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레었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서로의 연주를 듣고 격려하며 틀려도 괜찮다며 박수치고 웃어주던 그 순간들이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드디어 발표회 날. 무대에 오르자 손이 떨렸지만 객석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박수치는 사람들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연주는 서툴렀지만 그 서툼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진솔하게 만들었습니다. 끝나고 나니 청중들이 정말 좋았어요. 라며 격려해 주었고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우쿨렐레를 통해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내 삶에 새로운 인연과 웃음이 들어온 겁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나를 꺼내준 이 작은 악기가 이렇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작은 취미 모임을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서툰 당신을 이해해주고 함께 걸어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쓰다. 길수 씨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길수 씨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컴퓨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 자신이 있었어요. 처음 봉사를 나간 날 75세 할머니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잘못 누르기 일쑤였지요. 길수 씨는 차근차근 알려드렸어요. 어머, 젊은 분이 참 친절하시네요. 할머니의 말에 길수 씨는 웃었어요. 자신도 65세인데 젊은 분이라니요? 하지만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몇 달 후 그 할머니가 손주와 화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길수 씨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어요. 자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일상을 바꿔놓은 거죠. 봉사를 하면서 길수 씨는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젊은 시절 회사에서 후배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대 이후에야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배운 지혜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밝힐 수 있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지 않나요? 우쿨렐레를 배우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내 속도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오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남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고유한 여정이구나. 가끔은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친구들처럼 멋진 재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젠 압니다. 나답게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멋진 인생이라는 걸요. 며칠 전 작은 발표회에서 함께 연주한 친구들과 다시 모였습니다. 연주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웃음과 박수로 가득한 그 자리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찾던 삶이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 짓눌려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약속해 봅시다. 조금 헐렁해도 괜찮아. 나는 내 속도로 나답게 걸어가고 있어. 이 다짐이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모두의 발걸음은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는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서툴러도 좋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뚜벅뚜벅 묵묵히 나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분명 멋지고 아름다운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해. 나는 내 삶을 사랑해.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